정윤아, 칠판 앞으로. 클레어 윌킨스의 목소리는 차디찼습니다. 교실 안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죠. 30명의 시선이 유나에게 꽂혔습니다. 어디선가 속삭임이 들렸어요. 이번엔 망신당하겠네. 칠판엔 복잡한 3차 함수 방정식이 빼곡했습니다. 고등학생 수준을 훌쩍 넘긴 문제. 윌킨스는 냉소 가득한 눈빛으로 유나를 지켜봤어요. 넌 여기까지야. 유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심장은 쿵쿵 뛰었지만 가방 속 아빠의 노트가 떠올랐어요. 아빠, 숫자는 거짓말 안 하죠? 분필을 집은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첫 줄, 유나의 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유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유나는 버스 창문에 이마를 대고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서울 강남구 어느 아파트에서 아빠와 함께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 오하이오주 작은 도시의 버스 안에 앉아 있다니. 유나야, 오늘도 파이팅? 할머니가 아침마다 해주시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셨지만 지금은 유나만큼 영어가 서툴러졌죠. 그래도 항상 밝게 웃으며 괜찮다, 괜찮아를 반복하셨어요. 아빠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15살인 유나는 할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아빠의 형인 큰아버지가 후견인이 되어주셨지만 실제로는 할머니가 유나를 돌보고 계셨어요. 큰아버지는 바쁘신 분이라 가끔 안부만 확인하고 가셨죠. 버스가 스쿨존에 들어서자 유나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링컨 하이스쿨.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 한국의 학교와는 너무 달랐어요. 넓은 운동장, 높은 깃대, 그리고 왁자지껄한 아이들의 목소리. 모든 게 새롭고 낯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유나는 손에 든 시간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첫 시간은 수학이었습니다. 아빠가 서울대 수학과 교수였기 때문에 유나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수학에 노출되었죠. 하지만 영어로 수학을 배우는 건 처음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키 큰 아이들 사이에서 유나는 유독 작아 보였어요. 게다가 검은 머리, 동양인 얼굴, 모든 게 눈에 띄었죠. 204호실. 드디어 수학교실을 찾았어요. 문 앞에서 한번 크게 숨을 들이마신 후 유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 새로운 학생이네요. 클레어 윌킨스 선생님이 유나를 보며 말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선생님은 회색 정장에 뿔테 안경을 쓰고 계셨죠. 표정이 썩 친근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정윤아입니다. 정윤아, 중국에서 왔나요? 아니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윌킨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출석부에 뭔가를 적었어요. 그리고는 교실 뒤쪽 빈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으세요. 오늘은 2차 방 정식을 배울 거예요. 유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아이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고개를 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에서 아빠가 남겨주신 수학 노트를 꺼냈습니다. 아빠의 손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공식들과 문제풀이들. 유나에겐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노트 첫 페이지에는 아빠가 써준 문구가 있었습니다. 수학은 전 세계 공통 언어란다. 언어가 달라도 숫자는 같아. 유나야, 수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해 보렴. 윌킨스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적기 시작했어요. 자, 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은 0과 같습니다. 유나는 문제를 보자마자
아, 이거 쉬운 문제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꽤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명이 손을 들어 질문을 했고 선생님은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계셨어요.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윌킨스 선생님이 복잡한 공식을 칠판에 쓰기 시작했어요. 유나는 속으로 굳이 그렇게 어렵게 풀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냥 인수분해하면 금방 나오는데 말이에요.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윌킨스 선생님이 교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유나와 눈이 마주쳤어요. 정유나, 이 문제 이해했나요? 갑작스러운 지목에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유나에게 집중되었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을까요? 유나는 잠깐 망설였어요. 너무 쉽게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인수분해로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 어떻게요?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을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3으로 인수분해하면 답이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윌킨스 선생님도 잠시 멈췄죠. 맞네요. 정확합니다. 훨씬 간단한 방법이군요. 그 순간 유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해냈다는 기분이었어요. 비록 영어는 서툴렀지만 수학만큼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몇몇 아이들의 시선이 차갑다는 것도 느꼈어요. 특히 앞자리에 앉은 브레드라는 아이가 고개를 돌려 유나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유나는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앉아 할머니가 싸주신 김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햄버거나 피자를 먹는데 유나만 김밥을 먹고 있으니 더욱 눈에 띄었어요. 저애 뭘 먹고 있는 거야? 김치 같은데? 냄새 좀 나는 것 같은데? 완전 이상해. 몇 명이 킥킥거리며 수군거렸어요. 유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들은 척하지 않고 계속 김밥을 먹었습니다. 대신 아빠 노트를 펼쳐놓고 문제를 보기 시작했어요. 수학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면 외로움이 조금이나마 덜해졌거든요. 노트에는 아빠가 직접 만든 문제들이 가득했어요. 어려운 것들도 많았지만 아빠가 단계별로 친절하게 설명해 놓으셔서 유나는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죠. 아빠, 보고 싶어. 유나는 노트 속 아빠의 글씨를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유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수학 시간에 문제를 맞췄을 때의 그 기분. 아빠가 잘했다고 말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아이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어요. 특히 브래드의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내일은 어떨까? 유나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수학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오늘 수학 시간에 문제 맞췄어요. 아이고, 우리 유나가 똑똑하지. 아빠 닮았어. 근데 다른 애들이 저를 좀 이상하게 봐요. 할머니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처음엔 다들 그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날 밤 유나는 아빠의 노트를 펼쳐놓고 문제를 풀었어요. 익숙한 숫자들과 공식들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내일은 더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자고 다짐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유나는 학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자 다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어요. 다른 과목들은 영어 때문에 힘들었지만 수학만큼은 늘 자신감이 넘쳤죠. 그날도 윌킨스 선생님의 수학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은 칠판에 좀 더 복잡해 보이는 문제 하나를 적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문제를 준비했어요. 2차 함수 그래프에 관한 문제인데 유나는 문제를 보자마자 눈이 반짝였어요. 이건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었거든요. 아빠와 함께 수없이 풀어본 유형이기도 했고요. y 이퀄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8 x 마이너스 3일 때 이 그래프의 꼭지점을 구해보세요.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려워하는 표정을 지었죠. 평소 수학을 잘한다고 자랑하던 브래드라는 아이도 펜을 입에 물고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풀어볼 사람 있나요? 윌킨스 선생님이 교실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유나는 살짝 망설였습니다. 또 나서면 애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뒤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유나, 너 풀 수 있잖아 라고 속삭였어요. 돌아보니 에밀리라는 아이였습니다. 동양계와 서양계가 섞인 혼혈로 보였는데 며칠 전부터 유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유나는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 해보겠습니다. 오, 정유나. 좋아요. 이번엔 칠판으로 나와서 풀어보세요. 이번엔 칠판 앞으로 나가야 했어요. 유나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온 교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게 느껴졌죠. 일단 2차 함수의 꼭지점을 구하려면 유나는 한국어로 먼저 생각한 다음 영어로 번역해서 말했어요. x좌표는 마이너스 b 나누기 2a로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a는 마이너스 2, b는 8이니까 x는 마이너스 8 나누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8 나누기 마이너스 4. 2예요. 브래드가 뒤에서 뭔 소리야.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라고 중얼거렸지만 유나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했어요. 그럼 x가 2일 때 y 값을 구하면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4 더하기 8 곱하기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더하기 16 마이너스 3은 5예요. 따라서 꼭지점은 2, 5입니다. 윌킨스 선생님이 박수를 쳤어요. 완벽해요. 정말 잘했어요. 교실에서도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유나는 몇몇 아이들의 표정이 썩 좋지 않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면서 에밀리가 작게 잘했어 라고 말해줬어요. 유나는 처음으로 진짜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브래드가 친구들과 함께 유나를 가로막았어요. 야, 너 진짜 미국 처음이야? 네.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풀어? 뭔가 이상한데? 유나는 당황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냥 한국에서 배운 거예요. 한국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수학을 더 잘 가르쳐 준다는 거야? 브래드의 목소리에 비꼼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빠가 가르쳐 주셔서. 아빠가 뭘 하시는데? 수학 교수셨어요. 아, 그럼 그냥 미리 다 배운 거네. 그럼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지. 브래드의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럼 우리랑 비교하는 게 공평하지 않잖아. 완전 반칙이네. 유나는 억울했어요. 자신은 그냥 아는 것을 말한 것뿐인데 왜 반칙이라고 하는 걸까요? 저는 그냥 됐어. 어쨌든 이제 알겠네. 브래드와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지나갔어요. 유나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에밀리가 다가왔어요. 유나, 괜찮아? 네, 괜찮아요. 브래드 저 녀석 신경 쓰지 마. 원래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자기보다 잘하면 못 견뎌해. 에밀리의 말에 유나는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점심시간 에밀리가 유나와 함께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유나, 김밥 좀 먹어봐도 돼? 응, 물론이지. 에밀리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반짝였어요. 와, 맛있다. 이거 뭐로 만든 거야? 단무지, 달걀, 당근. 그냥 평범한 거예요. 전혀 평범하지 않은데 완전 맛있어. 유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도시락을 좋아해주는 친구를 만나서 기뻤어요. 에밀리는 어디서 왔어요? 나는 여기서 태어났어. 근데 엄마가 일본 사람이야. 그래서 아시아 음식 좋아해. 아, 그래서 이름이 에밀리구나. 응. 근데 너는 왜 미국에 온 거야? 가족들은? 유나는 잠깐 말이 막혔어요. 아빠 얘기를 하기가 아직 어려웠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셔서 할머니랑 같이 왔어요. 아, 미안해. 몰랐어. 괜찮아요. 이제 적응하고 있어요. 에밀리는 유나의 손을 꽉 잡아줬어요. 혼자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나는 내 편이야. 그 말에 유나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진짜 따뜻함을 느꼈거든요. 오후 수업 시간 유나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했어요. 에밀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할머니, 오늘 친구가 생겼어요. 아이고, 정말? 어떤 친구야? 에밀리라고 하는데 완전 좋은 애예요. 제 김밥도 맛있다고 하고. 할머니는 유나의 밝은 표정을 보며 웃으셨어요. 그래, 좋은 친구 만났구나. 친구가 있으면 훨씬 나을 거야. 네. 그런데 어떤 애들은 제가 미리 다 배워서 반칙이라고 해요. 반칙? 공부를 열심히 한 게 반칙이야? 아빠가 교수셨으니까 미리 다 알고 있다고. 할머니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내가 똑똑한 건 내 노력이기도 해. 아빠가 가르쳐 주셨어도 내가 열심히 배우지 않았으면 소용없었을 거야. 그날 밤 유나는 아빠의 노트를 펼쳐놓고 문제를 풀었어요. 노트 한 구석에 아빠가 써놓으신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학은 경쟁이 아니라 소통이란다. 내가 아는 것을 나누고 모르는 것을 배우는 거야. 유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생각했어요. 아빠 말씀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수학은 누가 더 잘하나 겨루는 게 아니라 함께 배워가는 거였죠. 내일은 에밀리한테 수학 가르쳐 줘야겠다. 유나는 작게 중얼거리며 노트를 덮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유나는 락커에서 책을 꺼내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락커 문 안쪽에 누군가 낙서를 해놨거든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 검은 매직으로 크게 써진 글씨를 보며 유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유나는 재빨리 그 낙서를 지우려고 했지만 매직이라 잘 지워지지 않았어요. 결국 물티슈로 문지르고 문질러서 겨우 흐릿하게 만들 수 있었죠. 젠장,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유나는 속으로 욕이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여기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수학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도 윌킨스 선생님은 어려운 문제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도전적인 문제를 가져왔어요.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라서 못 풀어도 괜찮습니다. 칠판에 적힌 문제를 보니까 정말 복잡해 보였어요.
다른 아이들도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대학교 1학년 수준일 거예요.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죠. 유나는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봤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가르쳐 주신 방법을 사용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유나는 망설였습니다. 또 나서면 애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특히 오늘 아침에 락커에서 본 낙서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누구 한번 시도해 볼 사람? 윌킨스 선생님이 교실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심지어 브래드도 완전히 포기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에밀리가 뒤에서 작게 속삭였어요. 유나, 너 풀 수 있잖아. 왜 안 해?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보여. 거짓말. 내 표정 보니까 이미 답 나온 것 같은데? 에밀리 말이 맞았어요. 유나는 이미 머릿속으로 풀이 과정을 그려보고 있었거든요. 조용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왜 조용히 있어야 해? 에밀리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어요. 너 완전 똑똑한데 왜 숨기려고 해? 그럼 애들이 더 만만하게 볼 거야. 만만하게 본다고? 응. 여기서는 자기가 잘하는 걸 당당하게 보여줘야 해. 그래야 존중받아. 에밀리의 말을 듣고 유나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맞다. 왜 숨어야 하지? 자신이 잘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유나는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습니다.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유나, 정말이요?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데. 한번 해보겠어요. 유나는 일어나서 칠판 앞으로 걸어갔어요.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설마 저걸 풀까? 하는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봤어요. 일단, 이 문제는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접근해야 해요. 유나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발음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수학적 논리는 명확했어요. 처음에는 중얼거리던 아이들도 점점 유나의 풀이에 빠져들었습니다. 복잡해 보이던 문제가 유나의 손을 거치니까 마법처럼 단순해지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답은 12입니다. 유나가 설명을 마치자 교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윌킨스 선생님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완벽해요. 교실에서도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유나는 몇몇 아이들의 표정이 복잡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데 브래드가 중얼거렸어요. 저건 진짜 고등학생 수준이 아니야. 뭔가 이상해.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아이가 대답했어요. 야, 그냥 인정해. 제가 진짜 똑똑한 거야. 맞아. 나도 저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처음 봤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모든 아이들이 적대적이지는 않다는 걸 유나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 에밀리가 유나에게 다가왔어요. 맞지? 내가 뭐라고 했어? 당당하게 하니까 애들 반응도 달라지잖아. 그래도 아직 좀 어색해. 당연하지. 처음엔 다들 그래. 근데 유나야, 너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왜? 아까 문제. 나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정말 대학교 수준이더라. 그런 걸 고등학생이 풀다니. 유나는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어릴 때부터 그런 문제들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아빠가 어릴 때부터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익숙한 것 같아요. 아빠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나 보네. 네. 정말 똑똑하셨어요. 유나는 아빠 생각이 나서 잠깐 슬퍼졌어요.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오늘 일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텐데. 유나야,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아빠 생각이 나서. 에밀리는 유나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오후에 복도를 지나가는데 니콜이라는 고학년 학생이 유나를 불렀어요. 정유나 맞지? 네, 맞아요. 나는 니콜이야. 수학 동아리 회장이거든. 혹시 우리 동아리에 관심 있어? 수학 동아리요? 응. 수학 좋아하는 애들이 모여서 어려운 문제도 풀고 경시대회도 나가고 그래. 너 같은 애가 꼭 필요해. 유나는 깜짝 놀랐어요. 수학 동아리라니. 한국에서도 수학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할 수 있다니. 정말요? 저 같은 애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당연하지. 아니, 우리가 너를 원하는 거야. 오늘 아침에 윌킨스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내가 푼 문제가 정말 어려운 거였다면서 그냥 운이 좋았어요. 운? 그런 문제를 운으로 풀어? 말도 안 돼. 니콜이 웃으며 말했어요. 내일 방과 후에 수학실로 와. 다른 멤버들도 소개해 줄게. 유나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자신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할머니, 오늘 수학 동아리에 들어가자고 했어요. 아이고, 정말 좋겠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락커에 이상한 낙서가 있었어요. 유나는 락커에서 본 낙서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유나야, 그런 일이 또 있으면 바로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해. 괜찮아요. 제가 지웠어요. 괜찮은 게 아니야. 그런 건 절대 참으면 안 돼. 할머니는 유나를 꼭 안아주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유나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야. 몇몇 나쁜 사람들 때문에 전체를 판단하면 안 돼. 네,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똑똑한 건 숨길 필요 없어. 당당하게 해. 그날 밤 유나는 아빠의 노트를 보며 내일 수학 동아리에서 만날 친구들을 생각했어요. 벌써부터 기대되고 설레었습니다. 노트 한 페이지에서 아빠가 써놓으신 문장을 발견했어요. 진정한 실력은 시험을 통해 증명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실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야. 유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생각했어요. 자신의 수학 실력을 다른 사람들을 이기는데 쓸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데 써야겠다고 말이에요. 아빠,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유나는 노트 속 아빠 글씨를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아빠가 잘하고 있다고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방과 후 유나는 수학실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잠깐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노크했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가니 5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니콜이 유나를 보고 밝게 웃어줬습니다. 유나 왔네. 얘들아, 내가 말했던 그 천재 소녀야. 천재라니. 그런 건 아니에요. 안녕, 나는 제이슨이야. 3학년이고, 나는 사라. 2학년이야. 마이클이야. 잘 부탁해. 다들 친근하게 인사해줘서 유나는 마음이 놓였어요. 자, 그럼 오늘은 유나 환영회로 특별한 문제를 준비했어. 니콜이 칠판에 문제를 적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는 지난 해주 단위 경시대회에서 나온 건데 우리 학교에서는 아무도 못 풀었어. 문제를 보니까 꽤 복잡해 보였어요. 하지만 유나는 차근차근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30분 동안 도전해 봤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 유나는 어떨까? 한번 해볼게요. 유나는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였지만 아빠가 가르쳐 주신 방법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니까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고, 유나는 중얼거리며 계산을 시작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유나를 지켜봤습니다. 15분 정도 지나서 유나가 답을 얻었어요. 답이 42일 것 같은데요? 니콜이 답안지를 확인해 봤어요. 맞다. 진짜 맞아. 다른 아이들도 놀라워했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어? 그냥 단계별로 나누어서 생각했어요. 유나는 자신의 풀이 과정을 설명해 줬어요. 다른 아이들은 감탄하면서 들었습니다. 유나, 너 정말 우리 동아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제이슨이 말했어요. 다음 달에 있을 경시대회에 우리랑 같이 나가지 않을래? 경시대회요? 응. 주 단위 고등학교 수학 경시대회야. 우리 학교가 작년에 꽤 좋은 성적을 거뒀거든. 유나는 설레었어요. 한국에서도 수학 경시대회에 여러 번 나가봤는데 미국에서도 할 수 있다니. 물론이에요. 하고 싶어요. 좋아. 그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자. 그날부터 유나는 수학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방과 후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너무 어려운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닌가 걱정했는데 오히려 친구들이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다며 좋아했습니다. 유나, 너는 문제를 보는 시각이 우리랑 달라. 사라가 말했어요. 우리는 공식을 외워서 대입하는데 너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 같아. 아빠가 공식보다는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네, 아빠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 유나는 아빠 자랑을 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주변에 교수 자녀들이 많아서 별로 특별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아빠를 자랑스러워해주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학 동아리에서만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일반 수업 시간에는 여전히 미묘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브래드는 유나가 수학 동아리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불쾌해했어요. 저애 완전 잘난 척하네. 수학 동아리까지 들어가서 뭐 하려는 거야?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간다고? 말도 안 돼. 복도에서 이런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유나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요? 어느 날 수학 시간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어요. 윌킨스 선생님이 평소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를 냈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풀지 못했거든요. 이 문제는 정말 어렵네요. 아무도 못 풀 것 같으니까. 그때 브래드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정유나한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걔는 뭐든 다 알잖아요. 목소리에 비꼬미 가득했어요. 교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브래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윌킨스 선생님이 말리려 했지만 브래드는 계속했어요. 아니, 진짜 궁금해서요. 걔는 항상 다 아니까 이번에도 알 거 아니에요? 유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는 문제 많아요. 정말요? 지금까지는 모르는 게 없었는데? 이때 에밀리가 끼어들었어요. 브래드, 그만해. 유나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한 건 없지. 그냥 항상 다 아는 척해서 짜증나는 거야. 다 아는 척? 유나는 그냥 자기가 아는 걸 말한 것뿐이야. 교실이 둘로 나뉘는 분위기였어요. 몇몇 아이들은 브래드 편을 들었고 몇몇은 유나를 옹호했습니다. 자, 그만하고 수업 계속합시다. 윌킨스 선생님이 어색한 분위기를 정리했지만 유나는 마음이 상했어요. 점심시간 에밀리와 니콜이 유나를 위로해줬어요. 유나, 신경 쓰지 마. 브래드 저 녀석이 질투하는 거야. 맞아. 너무 명백해서 보기 민망할 정도야. 하지만 제가 정말 너무 나서는 건 아닐까요? 유나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전혀 아니야. 너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야.
니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다음 주 경시대회 준비 어때? 거의 다 됐지?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좋아.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결과 내면 그런 잡소리들 다 사라질 거야.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할머니, 제가 너무 나서는 건 아닐까요? 나서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해? 유나는 브래드와의 일을 말씀드렸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할머니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할머니가 젊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 간호사로 일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잘한다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내 일을 열심히 했어. 결국은 실력이 증명해 주더라고. 할머니는 유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열심히 해. 시간이 지나면 다들 이해하게 될 거야. 그날 밤 유나는 아빠의 노트를 보며 경시대회 준비를 했어요. 아빠가 남겨주신 문제들 중에는 정말 어려운 것들도 많았지만 하나씩 풀어가면서 실력이 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노트 마지막 장에서 아빠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유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너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너에게 가르쳐 준 수학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란다. 힘들 때마다 수학을 떠올려. 수학처럼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어. 유나는 눈물이 났어요. 아빠가 이런 편지를 남겨놓으셨다니. 아빠,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곧 경시대회도 나가고.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딸이 될게요. 유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잠이 들었어요. 내일부터는 더욱 열심히 준비해서 경시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싶었습니다. 경시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수학 동아리 친구들과 유나는 매일 방과 후에 모여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나, 이 문제 좀 봐줄래? 제이슨이 어려운 기하 문제를 들고 왔어요. 이건 보조선을 하나 그으면 쉽게 풀릴 것 같은데. 유나는 연필로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어요. 복잡해 보이던 문제가 금세 간단해졌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걸 바로 생각해내? 아빠가 문제를 볼 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요즘 유나는 아빠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수학 동아리 친구들이 진심으로 아빠를 존경해 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너희 아빠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니콜이 말했어요. 언젠가 내 아빠가 쓰신 논문도 읽어보고 싶어. 할머니가 아빠 연구실에서 가져온 책들이 있어요. 언젠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동아리실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윌킨스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얘들아, 준비는 잘 되고 있나? 네, 선생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좋아. 그런데 유나야, 잠깐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 유나는 궁금해하며 선생님을 따라 복도로 나갔어요. 유나야, 사실 내가 내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윌킨스 선생님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네. 경시대회 출전자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데 일부 학부모들에게서 항의가 들어왔어. 유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항의요? 전학 온 지 얼마 안 된 학생이 학교 대표로 나가는 게 적절하냐는 거야. 아, 유나는 말이 막혔어요.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물론 나는 실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조금 복잡한 문제거든. 그럼 저는 못 나가는 건가요? 아니야. 나가는 건 확정이야. 다만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해 달라는 거야. 윌킨스 선생님은
유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정말 뛰어난 학생이야. 하지만 가끔은 다른 아이들의 감정도 생각해주면 좋겠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결국 자신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동아리실로 돌아가니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나, 무슨 일이야? 별거 아니야. 그냥 경시대회 관련 얘기. 유나는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걱정할까봐 그랬죠. 하지만 니콜은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혹시 학부모들이 뭐라고 한 거야? 어떻게 알았어? 예상했어.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 새로 전학 온 애가 실력이 좋으니까 기존 학생들 부모가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결국 실력으로 증명했지. 그 애가 주 대회에서 1등 하니까 모든 잡소리가 사라졌어. 니콜의 말에 유나는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응원하고 있으니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유나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아빠가 생각났어요. 아빠도 처음 미국에 유학 왔을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할머니, 제가 경시대회 나가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 무슨 이유로? 전학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리고 아마 동양인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유나야, 그런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할머니는 유나를 꼭 안아주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어. 처음 미국에 와서 간호사로 일할 때 아시아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내 일을 완벽하게 했어. 결국 실력이 모든 걸 증명해 주더라고. 할머니는 유나의 손을 꼭 잡으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내 아빠도 마찬가지였어. 처음 미국에 유학 왔을 때 정말 힘들어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결국 교수까지 되셨잖아. 아빠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논문을 써도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한 적도 많았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하셨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유나는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어요. 할머니, 저도 아빠처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아빠 딸이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수학을 진짜 사랑하잖아. 그날 밤 유나는 아빠의 노트를 펼쳐놓고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노트 중간에서 아빠가 써놓으신 메모를 발견했어요. 수학은 국경도, 언어도, 편견도 뛰어넘는다. 진정한 실력 앞에서는 모든 차별이 무의미해진다. 유나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어요. 맞다, 수학은 정직했습니다. 누가 풀든 답은 같고 논리가 맞으면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죠. 며칠 후 드디어 경시대회 전날이 되었어요. 수학 동아리 친구들이 모여서 마지막 격려를 해줬습니다. 유나, 내일 너무 긴장하지 마.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돼. 우리가 다 응원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의 따뜻한 말에 유나는 힘이 났어요. 고마워, 얘들아. 최선을 다해볼게.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브래드와 마주쳤어요. 내일 경시대회지? 응. 혹시 못하면 어떡할 거야? 완전 창피할 텐데. 브래드의 말에 유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못한다고 생각해? 그냥 실제 시험은 평소랑 다르잖아. 긴장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행운을 빌어줄게.
브래드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지나갔어요. 유나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갑자기 무서워져요. 만약 내일 못하면 어떡하죠?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 브래드가 실수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유나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유나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잊었니? 준비는 했지만, 그럼 됐어.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할머니는 부엌에 가서 유나가 좋아하는 호떡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먹고 일찍 자렴. 내일 컨디션이 중요하니까. 호떡을 먹으면서 유나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할머니의 손맛은 정말 마법 같았습니다. 할머니, 내일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꼭 응원하러 갈게. 그날 밤 유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너무 긴장돼서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가 아빠의 노트를 다시 펼쳐봤어요. 첫 페이지에 적힌 아빠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학은 전 세계 공통 언어란다. 언어가 달라도 숫자는 같아. 유나야, 수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해 보렴. 맞아, 수학을 통해 소통하는 거야. 유나는 그 말을 떠올리며 천천히 잠이 들었어요. 내일은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가르쳐 주신 수학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날이기도 했죠. 꿈속에서 유나는 아빠와 함께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아빠가 유나를 보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유나야, 내일은 내가 빛날 차례야. 아빠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마. 경시대회 당일 아침 유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긴장되긴 했지만 마음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유나야, 아침 먹어. 할머니가 유나가 좋아하는 미역국과 계란 후라이를 준비해 주셨어요. 할머니, 저 별로 안 배고파요. 그래도 먹어야 해. 머리 쓰는 일에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할머니의 강권에 못 이겨 유나는 한 그릇 다 먹었어요. 따뜻한 미역국을 먹으니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가방에 연필 여분으로 많이 넣어뒀고 지우개도 2개, 계산기도 확인했어. 네, 고마워요. 그리고 이거. 할머니가 작은 부적 같은 걸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아빠가 대학원 입학시험 볼 때 가지고 다녔던 거야. 행운의 부적이래. 유나는 그 작은 부적을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아빠의 흔적이 담긴 물건이라니 마음이 더욱 든든해졌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수학 동아리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나, 오늘 대박 날이야. 긴장되지? 조금.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가 버스에서 응원할게. 파이팅! 경시대회는 다른 도시에서 열렸어요. 참가하는 학교들의 버스가 줄지어 출발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유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떠올렸어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 수학 시간의 설렘, 친구들과의 갈등,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 유나야, 뭘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니콜이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그냥 여러 가지요. 첫 번째 경시대회라 그렇지? 나도 처음엔 엄청 떨렸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야. 니콜의 말이 할머니 말과 똑같아서 유나는 웃음이 났어요. 대회장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학생들이 와 있었어요. 모두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와, 사람이 정말 많네. 맞아. 주 전체에서 온 거니까. 대회장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긴장됐어요. 하지만 유나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빠, 저 잘할 수 있죠? 마음속으로 아빠에게 말하니
정말로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문제지를 받아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읽어봤어요. 첫 번째 문제는 대수 문제였어요. 복잡해 보였지만 아빠가 가르쳐 주신 방법을 사용하니 풀렸습니다. 두 번째는 기하 문제였는데 이것도 보조선만 제대로 그으면 쉬워지는 문제였어요. 세 번째 문제에서 잠깐 막혔어요. 처음 보는 유형이었거든요. 하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문제가 정말로 요구하는 게 뭘까? 아빠가 항상 하던 말을 떠올리며 문제를 다시 읽어봤어요. 그러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다. 유나는 신이 나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계산이었지만 차근차근 해나가니 답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도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생각하니 길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문제는 정말 어려웠어요. 주변을 봐도 대부분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도 한참을 고민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도저히 답이 안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빠의 노트에서 본 문제가 떠올랐어요. 비슷한 유형이었는데 그때 아빠가 특별한 해법을 알려주셨었죠. 혹시 그 방법을 쓰면? 유나는 아빠가 가르쳐준 특별한 방법을 적용해 봤어요. 정말로 문제가 풀렸습니다. 시간 끝. 감독관의 말에 유나는 연필을 내려놓았어요. 모든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것도 확신을 가지고 말이에요. 시험장을 나오니 다른 학생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문제 너무 어려웠어. 나는 세 번째부터 막혔어. 여섯 번째는 대체 뭐야? 처음 보는 유형인데. 유나는 속으로 기뻤어요. 자신은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었거든요. 니콜이 다가왔어요. 어땠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정말? 나는 마지막 문제 때문에 완전 망한 것 같은데. 마지막 문제요? 그거는 유나는 니콜에게 자신이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해 줬어요. 니콜은 감탄했습니다. 와,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나는 왜 생각 못했을까? 결과 발표는 이틀 후에 있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유나는 후련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후회는 없었어요. 유나, 정말 수고했어. 윌킨스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해.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에게 시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모든 문제를 다 풀었다고? 정말? 네, 마지막 문제가 제일 어려웠는데 아빠가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풀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유나를 꼭 안아주며 말씀하셨어요. 내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날 밤 유나는 아빠의 노트를 펼쳐놓고 마지막 문제를 다시 풀어봤어요. 시험장에서 푼 답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계산을 다시 해보니 답이 같았어요. 맞게 푼 것 같았습니다. 아빠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유나는 노트를 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정말로 아빠가 도와주신 것 같았거든요. 이틀 후 결과가 나왔어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윌킨스 선생님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유나야, 축하해. 네. 뭐요? 1등이야. 내가 1등 했어. 유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정말이야. 그것도 만점이야. 6문제 전부 맞췄어. 유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만점. 그것도 1등. 할머니에게 소식을 알리자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어요. 유나야,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저녁 수학 동아리 친구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줬어요.
모두가 진심으로 기뻐해줘서 유나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유나, 너 덕분에 우리 학교가 주대회 1등이야. 정말 대단해.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브래드를 포함해서 평소 자신을 의심하던 아이들도 축하해 준 것이었어요. 유나,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브래드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괜찮아. 이해해. 너 정말 대단해. 존경해. 그날 밤 유나는 아빠의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의 글을 썼어요. 아빠, 저 1등 했어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수학으로 해냈어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수학의 아름다움을 나눠주고 싶어요. 아빠처럼요. 1등 소식이 학교에 퍼지자 유나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도를 지나가면 아이들이 저 애가 그 천재구나 하며 수군거렸고 선생님들도 유나를 보면 웃으며 인사해 주셨습니다. 유나야, 축하해. 정말 대단해. 사인 좀 받을 수 있어? 갑작스러운 인기에 유나는 당황스러웠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의심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친근하게 다가오니까 어색했거든요. 유나, 우리랑 같이 점심 먹을래? 평소 말도 안 걸던 인기 있는 아이들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유나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에밀리랑 먹기로 했어요. 에밀리는 유나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진짜 친구였으니까요. 점심시간 에밀리와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데 에밀리가 말했어요. 요즘 완전 인기쟁이 됐네? 좀 부담스러워.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보이니까. 당연하지. 사람들은 다 성공한 사람을 좋아하거든. 하지만 나는 며칠 전이랑 똑같은 사람인데. 맞아. 그게 인생이야.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달라져. 에밀리의 말이 씁쓸했지만 현실이었어요. 그래도 너는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연하지. 나는 항상 내 편이야. 오후에 윌킨스 선생님이 유나를 부르셨어요. 유나야, 좋은 소식이 있어. 네. 주립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 내게 수학 영재 프로그램 장학금을 주고 싶다고 해. 유나는 깜짝 놀랐어요. 장학금이요? 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야. 물론 고등학교 과정도 동시에 마칠 수 있고. 정말요? 내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해. 어때? 관심 있어? 유나는 잠깐 생각했어요. 대학교라니 꿈만 같았습니다. 일단 할머니와 상의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기회는 항상 있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해요. 정말? 우리 유나가 그렇게 인정받고 있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빠른 건 아닐까요? 할머니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할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고등학교 생활도 즐기고 싶어요. 친구들과도 더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럼 그렇게 해. 공부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친구들과의 추억은 지금만 만들 수 있어.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수학 동아리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었어요. 유나의 1등을 축하하는 파티였죠. 유나 덕분에 우리 학교가 유명해졌어. 다음 대회에서도 잘 부탁해. 언론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며? 정말로 지역신문에서 유나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하지만 유나는 거절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제이슨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유나야, 내가 이렇게 성공하니까 정말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기도 해. 왜? 이제 너는 우리와 다른 레벨이 된 것 같아서.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너는 이제 우리가 필요 없을 것 같아. 유나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너희가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정말? 당연하지. 너희가 격려해주고 함께 공부해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유나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대학 얘기도 거절할 생각이야. 왜? 그런 좋은 기회를. 친구들이 더 중요해. 수학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잖아. 친구들은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유나, 고마워. 우리 진짜 평생 친구하자. 그날 밤 유나는 아빠의 노트를 보며 생각했어요. 성공이 정말 중요한 건지 아니면 과정이 더 중요한 건지. 노트에서 아빠가 써놓으신 문장을 발견했어요. 수학의 진정한 가치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우는 사고력과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에 있다. 맞아, 아빠 말씀이 맞아. 유나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확신했어요. 다음 날 윌킨스 선생님에게 장학금을 거절하겠다고 말했어요. 정말 괜찮아? 이런 기회가 또 올지 모르는데. 괜찮아요. 지금이 더 행복해요. 그래, 내 선택을 존중해.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말해. 그날 오후 수학 동아리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우리가 다른 후배들을 가르쳐 주자. 좋은 생각이야. 유나가 선생님이 되는 거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거야. 유나는 정말 즐거웠어요. 자신의 지식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게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에게 장학금을 거절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후회 안 해? 전혀요. 지금이 훨씬 좋아요. 그럼 됐어.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할머니는 유나를 꼭 안아주며 말씀하셨어요. 내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성공보다는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그날 밤 유나는 아빠의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또 다른 글을 썼어요. 아빠, 저는 빨리 성공하는 것보다 천천히 배워가면서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는 게 더 좋아요. 그게 아빠가 가르쳐 주신 진짜 수학의 정신인 것 같아요. 몇 달 후 유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는 전학생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수학 멘토가 되었거든요. 유나 언니, 이 문제 좀 도와주세요. 저도요. 이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방과 후마다 수학실은 유나에게 도움을 받으려는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심지어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자, 차근차근 해보자. 이 문제의 핵심이 뭔지 먼저 생각해보자. 유나는 아빠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답을 바로 알려주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아,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구나. 와, 이해됐어요. 감사해요, 유나. 학생들의 환한 표정을 볼 때마다 유나는 뿌듯했어요. 이게 진짜 수학의 기쁨이구나 싶었거든요. 어느 날 브래드가 다가왔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뭐가? 예전에 너한테 심하게 했던 것들. 정말 미안해. 브래드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이제 알겠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수학을 사랑해서 그랬다는 걸. 괜찮아, 브래드. 이제 우리 친구지? 정말? 나 같은 놈이랑도 친구가 되어줄래? 당연하지. 그리고 너도 수학 멘토링에 참여해봐. 너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브래드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멘토링에 참여해서 후배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윌킨스 선생님이 유나를 불렀어요. 유나야, 또 다른 소식이 있어.
네.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내게 특별상을 주고 싶다고 해. 특별상이요? 응. 실력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을 도와주는 멘토링 활동 때문이야. 수학계에서 이런 학생은 정말 드물다고 하더라. 유나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은 그냥 좋아서 한 일인데 상까지 받는다니. 그리고 또 하나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어. 하버드요? 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명받았다고 해. 졸업하면 언제든 특별 입학 허가를 해주겠다고. 유나는 말이 안 나왔어요. 하버드라니.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지금처럼 다른 학생들을 도와주는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야. 정말요? 응. 하버드에서도 수학의 진정한 가치는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유나는 가슴이 뛰었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하버드에서 저를 원한대요. 아이고, 정말. 우리 유나가 하버드까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어요. 내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하버드는 아빠도 꿈꾸던 곳이었거든. 아빠도요? 응. 아빠가 젊었을 때 하버드 박사과정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적이 있어. 그때 정말 속상해 하셨지. 유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빠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신이 이루게 된 거잖아요. 할머니, 제가 하버드에 가면 아빠가 기뻐하실까요? 당연하지. 하지만 더 기뻐하실 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야. 그날 밤 유나는 아빠의 노트를 마지막으로 읽어봤어요. 이제 노트의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노트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지금까지 못 본 글을 발견했어요. 유나야,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수학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을 거야. 수학은 경쟁이 아니라 소통이고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란다. 아빠는 내가 수학을 통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는다. 사랑한다, 우리 딸. 유나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아빠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믿어주셨다니. 다음 날 학교에서 유나는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얘들아, 내가 하버드에 갈 수 있게 됐어. 정말 대박. 하버드라니. 완전 대단해. 친구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하지만 나는 고등학교를 끝까지 다닐 거야.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여기서 계속 너희와 함께 수학을 하고 싶어. 정말? 응. 혼자 가는 성공보다 함께하는 성장이 더 좋거든. 니콜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유나,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우리 모두가 수학을 더 사랑하게 됐어. 몇 달 후 졸업식 날이 왔어요. 유나는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나입니다. 체육관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3년 전 아무것도 모르는 전학생으로 이 학교에 왔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친구도 없고 모든 게 낯설었어요. 유나는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수학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빠가 가르쳐 주신 수학이 저와 여러분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어요. 관객석에서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다는 것 때문에 오해도 받고 질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은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이제 하버드에 가지만 여기서 배운 것들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수학은 경쟁이 아니라 소통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유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링컨 하이스쿨. 그리고
아빠, 제가 해냈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유나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 내 덕분에 수학이 좋아졌어. 하버드 가서도 건승하길. 에밀리가 마지막으로 유나를 꼭 안아줬어요. 유나, 정말 고마웠어. 내가 최고의 친구야. 나도야, 에밀리. 너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와 함께 조용한 저녁을 먹었어요. 유나야, 정말 자랑스러워.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항상 믿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내 아빠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날 밤 유나는 아빠의 노트에 마지막 글을 썼어요. 아빠, 저는 이제 하버드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과 수학의 아름다움을 나눌 거예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수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게요. 아빠의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아빠.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유나는 그 별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저 별 중 하나가 되어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몇 년 후, 유나는 하버드에서 수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링컨 하이스쿨의 수학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였죠. 첫 수업날, 유나는 교실에 들어서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유나 선생님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수학의 아름다운 세계를 탐험하고 싶어요. 학생들이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봤어요. 수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요. 수학은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랍니다. 칠판에 간단한 문제를 적으며 유나는 계속 말했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도 수학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아가신 아빠가 가르쳐 주신 한 가지가 있어요. 수학은 혼자 푸는 게 아니라 함께 푸는 거라는 것을. 그날부터 유나의 교실은 특별했어요. 학생들이 서로 가르쳐 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수학을 통해 진정한 소통을 배우는 곳이 되었거든요. 방과 후 유나는 아빠의 노트를 꺼내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이제 그 노트는 낡고 해졌지만 여전히 유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저도 선생님이 되었어요. 아빠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아이들에게 수학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줄게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내일 가르칠 수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의 사랑과 지혜가 또 다른 세대로 이어져 나가는 아름다운 순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한편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여운 사는 게 사연이더라.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